파장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그 위치, 거리에 따른 압력 분포를 봤는데 커졌다 작았다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파장을 구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일 거니까 0.5m 하나의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 또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파장이 0.5 나왔고요. V가 340이니까 F는 2 넘어가면은 680Hz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00Hz. 파장 아까 0.5라고 나왔으니까 미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15번 갑니다. 위치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 파장이고요. 1m. 그리고 이 거리 0.2가 진폭 되겠습니다. 진폭 0.2, 파장은 1m, 주기는 4m/s를 했으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4. 파장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진동수가 4Hz겠죠. 그러니까 4Hz니까 F가 4Hz면 T는 4분의 1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거 하나 맞습니다. 3번. 자, 이 그래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기고요.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기가 아니라 파장이고요. 0.4가 파장 될 거고요. 진폭은 0.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 될 거고, 0.4는 시간, 초, 0.1 이렇게 되겠지. 진폭은 0.2가 0.1, 파장은 0.4 맞고요. 전파 속력은 1m. 속력은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파장이 0.4. 그리고 이건 진동수 아니고 주기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 0.4분의 0.4 미터 초니까 결국 1m/s 되겠네요. 맞는 거. 네, 이거 되겠습니다. 417번 문제 볼게요. 얘를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니까 코르크막에 물이 실제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물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르크막에도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아무튼 흔들기 시작한 후 0.2초 만에 나무막대에서 10cm 떨어진 코르크막이 진동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더니 여기까지 오는데 0.2초가 걸렸다는 소리죠. 그때 10cm 떨어져 있고요. 결국 파의 속도가 0.2초 동안에 10cm를 갔다. 그리고 0.1m 갔는데 0.2초가 걸린 거니까 0.5m/s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속력 0.5다 맞고요. 파장은 0.2다 라고 했는데 인접한 마루에 있는 코르크막 사이가 20cm였으니까 0.2m. 인접한 마루라고 했으니까 이게 파장이 되겠네요. 파장 맞고요. 진동수는 3Hz다. 지금 속도가 0.5m/s라고 나와 있고 파장이 람다 F인데 람다가 0.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파장이 뭐가 되냐면 5 곱하면 되겠네. 그럼 5 곱하면 2.5Hz가 되네요. 3Hz가 아니고 2.5Hz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꼭 중요한 게 그거 하라고 했어. 법선 직각으로 이렇게 잘 그려야 돼요. 법선 이렇게 그려주시고, 꼭 여기서 그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려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에 이 접합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파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냐면, 파가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입사각, 그리고 요게 굴절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파장이 이거였다가 지금 파장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파장이 줄었어. 근데 우리 물결 발생지에서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진동수는 안 바꾸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일정하고요. 지금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생각해 보면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이거는 일정. 근데 이게 변화. 결국 이게 바뀌었다라고, V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경우에 파장이 더 짧아졌으니까 여기가 속도가 V1, 여기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V0가 V1보다 V0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유리판이 여기거든. 여기가 유리판.
근데 지금 물에다가 유리판을 담궈놨으니까 여기가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심이 낮을수록 물 결파의 속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물결 사이의 간격이 감소했다. 세타를 감소한다고 해서 지금 간격은 물결파 사이의 간격은 파장이거든. 근데 파장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속도랑 관련이 있고요.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건 여기서는 수심이야. 수심이 낮아서 지금 속도가 감소한 거지, 이 세타 때문에 감소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상한 말이고요. 감소시킬 때 비교를 했으니까 속력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심이 그대로니까. 주기는 곧 진동수랑 이제 같은 역수니까 주기가 바뀌면 진동수가 바뀌는 거죠. 근데 주기는 얘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이건 하나 될 거고요. 자, 이 그림 보시면 깊은 곳, 얕은 곳. 얕은 곳으로 가면 속도가 더 느리다. 속도가 느리지만 V가 감소. 네, V는 어떻게 구했냐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이거는 불변하다.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람다가 작아진 걸 골라야 되지. 그럼 람다가 작아진 걸 고르면 요놈 아니면 요놈 둘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뭘로 따지면 되냐면 이제 입사각과 굴절각 봐야지. 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이렇게 하면 입사각, 굴절각. 속도가 느려졌으면 이게 안쪽으로 꺾어야 되니까 이건 지금 바깥쪽 이렇게 했거든. 이건 더 빨라진 경우가 2번처럼 되는 거고요. 이게 더 느려진 경우니까 4번으로 가야겠죠.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는 건 더 빨라졌다는 거거든. 이게 각도가 작고 이쪽 각도가 크다는 건. 그래서 이거는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4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스네일 법칙 생각해봅시다. 스네일 법칙이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n1 sin 세타 1이 n2 sin 세타 2예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Q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세타 2가 작아지는 방법 찾으라고 했어요. 세타 2가 작아진다는 건 결국 이게 작아진다는 거죠. 이게 작아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모르고 n1을 증가시킨다. 이거를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그대로인데 이걸 증가한다. 그럼 이 값이 증가하는 거잖아. 이제 이거는 안 바뀔 거니까 이게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고요. n2를 증가시킨다. 지금 n2를 증가시키는 거 이건 그대로라는 소리인데 이쪽이 그대로인데 이거를 증가하면 이게 감소해야 이게 일정할 거니까 결국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세타 1이 감소하면 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n1, n2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3번 이게 이상하네요.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스네일 법칙 말고 그냥 말로 해본다면 n1을 증가시키면 이걸 증가시키면 결국 이게 느려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지금 n1보다 n2가 더 커서 여기도 느린 구간인데 이쪽도 점점 더 느려져 버리면 덜 꺾이겠지. 이게 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많이 꺾이는데 이걸 느려지게 해버렸으니까 점점 이것도 느리고 이것도 느리니까 굴절을 많이 안 해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하다가 덜 꺾이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근데 n2를 증가시키면 이게 더 느려지게 되니까 더 많이 꺾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n1을 감소시키면 결국 이거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당연히 이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1번 옳은 건 별로라. 각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느린 구간이고 이쪽이 빠른 구간, 이쪽이 제일 빠른 구간이죠. 더 빠른 구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이 굴절률하고
얘네 둘에 대한 굴절률 누가 더 차이가 크냐 이거 그런 거거든. 그럼 빠르고 느리고랑 더 빠른 거 이쪽에도 상대 굴절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A에 대한 굴절률은 크다가 아니고 작다. 그래서 기억이 이상하고요. 단색간의 속력은 B가 C에서보다 빠르다. 이상하네. 세타 1을 감소하면 세타 3도 감소한다. 세타 1을 감소하면 세타 2가 감소할 거고요. 세타 2가 감소하면 이것도 감소하겠죠. 이게 세타 2니까. 그래서 디귿 하나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더니 동전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네. 여기 꺾여서 보였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굴절이죠. 굴절과 관련된 거 신기루 굴절 관계도 있고요. 어머니 이제 볼륨지 가면은 비 꺾이잖아. 이것도 맞는 말. 막대자를 물에 잠그니까 좁아져 버린다. 이것도 그럼 꺾여서 그런 거니까 맞는 거. 다 맞네요. 전반사. 단색강 P가 전반사했던 건 전부 다 반사했던 소리고 반사했으니까 입사가 반사가 같겠죠. 전반사 조건은 느린 데서 빠른 데 갈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P의 속력은 A가 B에서보다 느리다. A가 B보다 맞는 말. I가 증가하면 이거를 더 이렇게 높이면 이렇게 하면은 더 전반사가 잘 되겠지. 이 경우는 전반사 됐다는 건 이 각도가 인기각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거를 더 키워버리면 더 잘 되겠죠. 전반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반사 잘 돼요. P가 B에서 A로 입사각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입사각 주는 순간 이렇게 빛을 그럼 이제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는 반사할 거고 일부는 원래보다 더 안쪽 이쪽으로 이제 굴절해서 들어갈 겁니다. 느리니까 A가. 그래서 B에서 A로 가면 전반사 절대 못합니다. 맞는 거 기억 하나 될 거예요. 424번 문제를 볼게요. 광섬입니다. 이제 광섬을 해야 되니까 전반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코어가 안쪽, 클리딩이 바깥쪽이고 그러면 항상 전반사는 느린 데서 빠른데 그래서 이쪽이 느리고 이쪽이 빠르다. 느리다는 건 굴절률 n이 크고 여기 굴절률 n이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굴절률은 코어가 클리딩보다 크다 말할 수 있고요. P에서 레이저 빛의 반사각은 Q에서 레이저 빛의 입사각보다 크다. 이걸 무슨 으로 냈지? 이게 지금 평행하지 않아서 이거를 말하기가 조금 봅시다. 이거 지금 이 면이에요. 이건 지금 이 면이고 일단 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P에서의 반사각 Q는 여기 입사각이죠. 누가 더 크지? 이게 더 커 보이는데 Q가 그 반사각이 Q보다 크다. 작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확실히 확인하기 힘든 걸 물어보네. 좀 이상합니다. 문제는 R에서 이때도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입사각이 전반사의 인기각보다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경계면에 따라 전달한다. 지금 경로 3일 때 이때 굴절하는 빛이 이쪽 평양에 갔네. 이렇게 그때 그래서 이때 이게 인계각 되겠죠. 입사각 인계가 50도 되겠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A에서 B로 가니까 이때가 느리고 이때가 빠르고요. 그래서 이때가 더 굴절률이 크다. A가 매우 크다. 괜찮은 말. A에서 B로 진행하는 빛의 입사각이 60도면 지금 50도가 인계각이니까 60도면 전반사 하고요. 이래서 반사광선의 세기는 빵이다. 이래서 반사광선 빵이다. 물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데 일부는 반사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서 속력은 반사광선이 굴절광선보다 크다. 지금 이거는 매질 A에서 움직이니까 느리고요. 이건 매질 B에서 움직이니까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반사광선이 굴절광선보다 크다. 반대 더 느리고요. 3에서 빛의 진동수는 반사광선이 입사광보다 크다. 진동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고 봐야겠지. 맞는 거 1번이면 되겠습니다. 가보자. 광통신의 장점을 옳은 거. 전기통신의 종선거리가 길다. 자, 일단 이거는 빛을 사용하고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전선거리 긴 편이고요. 그리고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장 재전이랑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전기신호가 아니라서. 하지만 끊어지면 고치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거 기업관이요. 좋은 건 비싸요. 전반사의 설명 옳지 않은 거. 인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다. 맞는 말이고요. 전반사는 간섬 이용에 광선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요. 굴절률 차이가 크면 인기각이 작아진다. 굴절을 잘하니까 그만큼 인기각이 작아지다. 괜찮은 표현.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 진을 띠할 수 있다. 속도가 작은데 속도가 큰데니까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이게 이상하네요. 단색광이 경우에 전반사 할 때는 반사한다고 했으니까 입사각 반사각은 서로 같죠. 전반사가 아니라 그냥 반사만 하더라도 두 개는 같아야 돼요. 맞는 거. 그래서 결국 틀린 거는 이거 하나네요. 4번. 강섬유에서 전반사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코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클레딩이라고 부르고요.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느리고 이쪽이 빠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A가 더 느려야 되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죠. 이상하네. A는 주로 투명한 유리나 빛이 이동해야 되니까 투명한 게 좋습니다. A에서 빛이 반사될 때마다 N 손실이 작죠. 다 왜냐면 전반사 되니까 밖으로 새는 데 없어서. 예. 광통신의 설명은 옳은 것만. 광통신은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그렇죠. 이거 광통신을 빛신호로 표현해서 광통신의 신호를 보낼 때는 광증폭기 사용해서 증폭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랜 시간 지나보면 어쩔 손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증폭기를 이용해서 증폭하기도 해요. 수신부에서는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빛신호로 수신은 숫자가 받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정보를 빛신호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인터넷 정보 이런 거를 정보를 다 빛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딱히 이상한 말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가면 될까? 430번 문제 볼게요. 광통신의 원리. 음성 및 영상 정보를 빛으로 보내야 되지. 이거는 송신부라고 하나? 저기 이제 수신부가 되겠죠.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일종의 태양광 정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빛을 받아서 이걸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꿔서 음성 및 영상 정보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송신부가 아니라 발신부라고 하는구나. 뭐 똑같은 말이겠지. 광선일자에 지는 빛은 전반사고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한 것.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올려야 되니까 발신기. B가 아니고 A겠죠. 광수미의 코어는 클리어 굴절률이 크니까 속도가 느리다. 맞는 말. 기억과 되겠습니다. 몇 문제 남았니? 다 하고 오실까? 끝까지 가봅시다. 0.3초의 일정한 주기. 일종의 주기. 그러니까 지금 T는 0.3초고요. 그러면 H가 아니지. 주기. 진동수. F는 3분의 10Hz 이렇게 되겠습니다. 쭉쭉 볼게요. 파장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니까 0.2m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 종파 맞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소리가 있죠. 파장은 0.2 맞고요. 진속력은 속도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이 0.2 진동수가 3분의 10. 그럼 이게 10분의 2니까 곱하기 3분의 10 하면 3분의 2? 이거 아니네. 맞는 거 기억과 니은 두 개 되겠습니다. 계산한 거 맞니?
0.3초 0.3초니까 10분의 3초 그러면 3분의 10Hz 맞죠? 이상하네요. t가 0일 때 실선 이거고 1초 후에 이렇게 됐대. 그러면 결국 여기 있던 게 이만큼 이동한 거네요. 그러면 1초 동안에 총 2m 움직였네. 그럼 속도가 2m/s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력 2m/s 맞고요. 이제 그럼 파장을 보자.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장이니까 람다는 8m 근데 V가 2m 나와야 되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근데 이게 8 그러면 F는 4분의 1Hz 4분의 1Hz라는 건 T는 4초 이렇게 되겠네요. 4Hz가 아니고 4분의 1Hz요? 아니고 T가 3초일 때 P의 변이는 빵이다. 지금 1초일 때였거든? 그러면은 P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3초면 1초 2초 3초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를 한번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네. 이때 제일 높이 있으니까 P가 1초, 2초, 3초 그러면 그때 P의 변이 P는 그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0이다. 맞는 표현 기호가 T가 되겠습니다. 자, 2.5m/s인 속력을 갖고 있는 파동이 T가 0일 때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 순간 매질 PQ 변이 0이며 Q의 운동 방향은 위쪽으로 움직여야 돼. 만약에 앞으로 움직인다면 얘가 어느 조금 시간 지나면 이렇게 와 있겠죠. 근데 얘가 올라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내려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파가 좀 시간 지나니까 지금 어디로 왔냐면 좀 이상하네. 이거 지우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파가 지금 빨간색 파가 이쪽 왼쪽으로 온 거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다. 맞는 말. PQ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PQ 운동 방향. 즉 얘는 내려오고 이 Q는 올라갔으니까 항상 반대. 항상 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래서 얘가 좀 더 가면 P가 최하로 내려올 거고 그때 Q는 최고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최하로 내려갔다 얘가 다시 P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는 다시 내려갈 거고요. 항상 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 것 같고요. P가 처음으로 마루가 되는 시각은 0.6초이다. P가 처음으로 마루가 되는 시각. P가 마루가 되면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지. 보통 마루가 어디냐면 여기 위가 향하는 게 마루고요. 밑을 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마디라고 부르거든. 가운데를 평점. 근데 마루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어디 지점이 와야 되냐면 지금 이 지점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지점이 여기까지 와야 돼.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2.5m고 여기 1m니까 파가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결국 얼마 움직여야 되냐면 1.5m 움직여야 돼. 근데 속력이 2.5m/s거든. 그래서 약분하고 보면은 결국 25분의 15초 5로 약분하면 5분의 3초 10분의 6초 좀 조금 맞네요. 니은디귿 왼쪽도 맞다고 했으니까 기억니은디귿 다 맞습니다. 매실 A에서 지금 파장을 놓고 봅시다. 파장이 지금 짧아졌지? 근데 이거는 보통 물결 팔 때 진동수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이렇게인데
이게 줄었어. 속도가 준 거지. 이게 속도가 작아요. 속도가 작다는 건 굴절률은 크다. 이걸 의미하겠네요. 물결의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파장이 더 크니까. 진동수는 같고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B가 더 크죠. 느리니까. B가 더 느리니까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잘 봅시다. 법선 그리시고 법선 그리시고 입사파 그려요. 입사파 이 화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그리고 이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면 이게 입사각이 될 거고 이게 굴절각 되겠지. 그 입사각이 몇 도냐면 이게 40도 45도 맞네. 45도. 여기는 굴절각이 30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장 길이 물어봤지? 이렇게 할게요. 스넬 법칙 NA 사인 45도는 NB 사인 30도.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2 NA는 2분의 1 NB 그리고 NB가 루트 2 NA 이렇게 되네요. 갑자기 파장을 물어봤네. 이게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속도가 뭐랑 관련돼 있냐면 속도가 결국 람다 F잖아요. 근데 F는 일정하고 결국 이게 관련된 건데 이 굴절률이 속도랑 관련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속도는 굴절률 A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에서의 속도는 굴절률 A분의 원리의 속도 그리고 B에서의 속도는 굴절률 B분의 원리의 속도 이렇게 될 거니까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장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꿀게. 그러면은 A에서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NA분의 원래의 파장 그리고 진동수 이것도 똑같이 파장 P F는 NP분의 파장 제로 F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NA는 람다 A분의 람다 제로 NB는 람다 B분의 람다 제로.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슉 집어넣어 줄게요. NB는 람다 B분의 람다 제로는 2E 람다 A분의 람다 제로. 결국 역수를 취해주고 이 자리에 바꿔주면 람다 A는 루트 2 람다 B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에서의 파장이 람다면 여기가 람다면 여기가 더 작아졌지. 루트 2분의 1배가 됐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짧아졌고 루트 2배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유추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가 지금 확실하게 하려고 루트 2분의 1배인지 루트 2배인지를 보려고 한 건데 딱 봐도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바로 답 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미친 것은 나타낸 거다. 반연령 물질 이렇게 있고 봅시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입사가 볼게요. 이렇게 반사각이지. 근데 보면 이것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사인 세타잖아. 결국 이 값 중에 한 칸, 두 칸, 세 칸. 왜냐면 반지름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얘는 이거 R분의 4, R분의 4라는 소리고 뭐 R이 5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5분의 4
얘는 사인스타가 두 칸이네. 두 칸. 그러니까 여긴 사인스타가 5분의 2네요. 그러면 지금 n 쪽에 a 공기 물이라고 한다면 공기 사인 세타 공기가 n물 사인 세타 물이니까 얘가 5분의 4, 얘가 5분의 2, 5분의 4, 5분의 2. 결국 물이 얘보다 2배 더 굴절률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공기에 대한 반응물체의 굴절률은 2다. 물이는 아니구나. 물체 A는 2다 이렇게 말했고요. A의 속력은 반응물체의 속력보다 빠르다. 반응물체 더 느리니까 안쪽으로 휘었지. 물보다 빠르다. 더 느리죠. 굴절률이 더 크니까. 아니고. 나에서 A는 전반사한다. 전반사한지 하려면 인계각을 알아야 되거든. 인계각을 구해봅시다. 인계각을 구해주려면 지금 이렇게 쏠 때 언제 인계각이 되는지 보는 거지. 그러면 N 물체 사인 세타 C 그러니까 인계각이 되면 그때 공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얘가 90도로 꺾여야 되지. 그때가 인계각을 불렀으니까 이게 1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결국 세타 C를 물어보는 건데 사인 세타 C가 N 물체분의 N 공기 근데 둘이 2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결국 얘가 30도면 되네요. 그러니까 45도로 줬으니까 인계각보다 더 큰 걸 준 거지. 그럼 얘는 전부 다 전반사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사 한다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티귿 5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거 물어봤고 파장 물어봤고 QS의 파장 물어봤고 전반사 한지 안 한지 물어봤네. 하나씩 다 해야겠네요.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르면 45도 법선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공기굴절률 1이라고 봤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 1 사인 45도는 NP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2 이게 2분의 1 결국 얘의 굴절률이 루트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30도니까 이게 30도 30도 그럼 여기가 30도 여기는 60도 그죠? 그리고 45도니까 이것도 45도 그럼 또 한 번 해봐야지. 여기서는 NP에서 NQ로 갔으니까 굴절률 P의 굴절률 루트 2 사인 60도는 NQ 사인 45도 그러면 이게 루트 2에다가 2분의 루트 3이지. NQ 곱하기 저기 루트 2분의 1 그러면 넘어가고 약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네. 그럼 결국 여기서의 NQ는 루트 3 여기서 매질의 굴절률 루트 3이네요. 그럼 굴절률은 P가 Q의 루트 3분의 루트 2배다. 이거를 맞네요. 그리고 빛의 파장은 어차피 진동수 안 바꾸니까 결국 파장은 속도랑만 관계있어. Q에서의 파장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장이 여기서 람다가 들어왔으면 여기서는 파장이 줄었겠죠. 속도가 줄었으니까 얼마큼 줄었을 거냐면 이게 굴절률이니까 루트 2분의 1 람다만큼 줄었을 거고요. 여기서 이거 갈 때는 여기 굴절률 루트 3이니까 여기서의 굴절률은 여기서의 파장은 루트 3분의 1 람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파장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속도라는 게 굴절열분의 원래 속도 이건데 속도라는 게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서 결국 파장 진동수가
굴절가 안 바뀌니까 결국 굴절률이 이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C에서 빛은 전반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반사 조건을 인계각을 찾아보면 되지. 이게 지금 이제 입사각일 테니까, 그러면 공기에서 굴절률 1, 여기서는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 사인 세타 C 인계각이 얼마냐, 공기에서는 굴절률이 1이고 만약에 전반사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 인계각에서의 굴절각은 90도일 거니까 이게 1이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 C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보다 큰데 사인 45도로 갔으니까 45도면 루트 2분의 1이잖아. 루트 2분의 1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 C면 이게 루트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이면 45도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5도가 인계각보다 크니까 전반사 하겠네. 맞는 거 기억과 아니에요. 전반사가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 공기 중 전반사가 있었을 경우, 전반사 일어나려면 느린 데서 빠른데, 결국 물에서 공기. 그 이유는 까닭쓰라고 했네.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게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굴절을 너무 빨리 해서 빨리 90도에 먼저 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타원 가을에 가나에서 입사각 각각 세타1, 세타2의 입사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에서 코어를 구성한 물질은 A와 B 중 누구냐. 그래서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이쪽이 느리고 이쪽이 빠르지.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줄이면 이게 더 올라갈 테니까 결국 이게 더 커지겠죠. 결국에 코어가 느린 거 와야 되니까 A가 와야겠네요. 세타1과 세타2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써라. 지금 세타1은 전반사 안 일어났지. 이쪽 굴절 일어났으니까. 근데 얘는 전반사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커야죠. 세타2가 세타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2는 인계각보다 크고요. 왜냐면 전반사 일어났으니까. 근데 세타1은 인계각보다 작은 거잖아.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